대표 수출주하면 반도체도 상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시장에 보면 그래도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좀 매수가 들어오잖아요. 그치. 이게 어떻게 보면은 SK하이닉스가 이제 엔비디아 그쪽으로 해서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인 건지. 그러니까 그거 확인하는데 6개월. 아, 그것도 확인하는지.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6개월 동안 최하경은 15만 원, 회피한 게 19만 원.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18만 원에 다 팔아드리고 아직은 안 사드리고 있잖아. 15만 5천 원과 16만 5천 원 사이에서는 살래. 그러니까 이것도 트레이딩 정도 감각이지 주도적 감각은 아니야.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번에 127불 8불 때 사자고 그랬잖아. 네. 140불 넘으면 때리는. 그리고 다시 엔비디아 세상의 주도주가 돼야 되는데 이게 확인하는데 이것도 이게 200불 가는 에너지가 돼야 돼.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 시장이 한번 변동성 부러질 때 다시 엔비디아가 120불을 깨고 내려가면 이게 시차가 하반기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살아있는 에너지가 양자 컴퓨팅, 그 다음에 우주, 그 다음에 원자, 그 소형 원전 이런 것들이 다 있고 테슬라 온이야. 근데 테슬라 온이도 우리가 210불, 220불도 렛츠고 불러갖고 했지만 450불에서는 이게 기본 수익률이 한계 탈량. 그러니까 별로 450불 이상에서는 안 하고 싶어. 그리고 얘도 전기차에서의 중국, 그 다음에 공장이 또 중국에 있어.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두들겨 맞을 수도 있다고, 펀치가. 그러니까 이거를 풀어나가는 게 우주항공, 달나라 프로젝트. 네. 난 이게 먼저야, 그래서. 우주항공. 그래서 이제 다음 타자는 이제 양자 컴퓨팅 다음에 분명히 내년 정식 취임하면 네. 칼 하나 들고 나사를 가갖고 그냥 고인물도 다 잘라버릴 것 같아. 그러면서 그 자른 효과를 자기네들 민간 우주 그 프로젝트에 힘을 다 실어버릴 것 같아. 그리고 내년에 한 30번 쏠 것 같아.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찌개 기술도 보고 또 뻥을 쳐서 여기다가 우주 관물을 실어오는 시험, 이게 이벤트가 센 사람이거든. 그러면 처음 보낼 때 어떻게 보내? 휴머노이드 로봇을 같이 보내는 거야. 그러면서 대문자만을 가. 그러면 그쪽 관련된 종목 로봇, 그 다음에 우주항공 이런 게 내년도 나는 이제 트럼프 트레이딩보다는 머스크 트레이딩이 남은 것 같아. 그래서 우리도 또 내년 상반기에 계획이 잡혀 있거든. 달나라 프로젝트. 네. 그러면 같이 겹쳐봐. 그럼 시너지 효과 나오겠지. 그러면 우주항공 관련해서 발사체 뭐 전에 갔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거기 고흥 발사 그러니까 센터에서 했던 이게 이제 관련주가 한국항공우주가 대표적이고 네. 현대로템 들어가고 하나시스템 들어가고 우량주는 그래. 근데 이거는 우량주는 시장이 안정되고 ETF가 움직여야 되니까 박스밖에 안 봐.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도 요번에 빈집털이 된 루미라든지 컨텍이라든지 캔코아라든지 그 다음에 이노스페이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순환되면서 양자 컴퓨터 같이 한번 상한가 한 번만 게임 하나 볼래. 상한가 한 번만 게임. 추세 게임은 아직은 아닌 것 같고. 그럼 우주항공 엮어가지고 선생님 드론 이쪽은 아직인가요? 드론은 또 우크라이나가 전쟁 양상이 어떻게 되나, 또 중동전이 확산되나, 그것도 보고 가자고. 최근 뉴스 보면은 우크라이나 그 북한군이 그러면 영상 드론이 찍은 겁니다 하면서 드론 관련된 것들이 좀 많이 노출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내가 당선이 이제 취임을 하면은 우크라이나 전쟁 끝낼 거야.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드론이나 이런 쪽보다는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훨씬 더 관심이 쏘이고 지금 있어요. 그렇잖아. 근데 딱 갔는데 푸틴이 안 만나줘. 싫어. 그리고 김정은 만나자는데 안 만나줘. 싫다오. 그러면 다시 재건해서 뭘로 가겠어? 갈등으로 가겠지. 그러니까 여기도 시소 같아. 응? 그리고 재건주 중에서 눈에 확 띄는 게 솔직히 난 없어. 요새는. 그냥 개별 종목으로 그냥 움직이지 막 추세로 재건 섹터가 움직인다 이렇게 가진 또 않죠. 옛날같이 뭐 SY 스틸텍이라든지 급등주들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
그래도 트럼프가 취임을 하고 나면은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이 나와주지 않을까요? 그러면 선생님, 트럼프 시대 우리가 그래도 우크라이나 재건 섹터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흘러가는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걸까요? 그래서 거기도 롱숏 대표되는 거 예를 들어서 H현대건설 이게 뭐 데모, SY, SOS텍을 한 묶음. 네. 그 다음에 뭐 휴니드, 뭐 퍼스텍, 캔코아, 그 다음에 이러한 또 드론 관련된 종목을 한 묶음 해갖고 주도 안 하게 그냥 롱숏. 20-30%. 그럼 트럼프 시대에 이렇게 굵직하게 가는 건 결국 우주, 항공, 로봇 이쪽 테마다라고 볼 그리고 수 있는 셰일가스 거네요. 팔아먹는 셰일가스. 그 탄소 포집. 탄소 포집도. 오히려 이게 탄소 포집이 왜 나왔어? 지난주에 선생님 말씀해 주시고 나서 깨달았잖아요. 아, 그래서 탄소 포집이 갑자기 나왔구나. 그치. 그래야 그 셰일가스를 계속 생산해갖고 배를 실어다가 북극으로 돌려갖고 그러면 가까이에서 이 기후협약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북극 쪽 이게 자연 그래서 북극곰을 살리자 이 말 하나에 못하거든. 근데 이제 여기 그 셰일가스에다 보면 북극이 녹는 속도가 빠를 거라고. 그쵸. 아무래도. 그러면 쉐빙선 에너지가 적게 들어갈 거고 연결이 빨라질 거고. 네. 그러면 이게 트럼프 시대 때 그린란드가 완전히 거점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는 싱가포르의 선사 에너지가 우리 부산으로 오는 거야. 그래서 부산 쪽에 그래서 부산 관련주들이 벌써 이 바닥 타짜들이 벌써 머니게임을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는 또 부산산업 다음 타자가 LS 마린 솔루션 그 다음에 또 고려제강도 하는지 볼래. 그러니까 고려 아연 많이 갔으니까 고려제강. 아니 그쪽 아니고 부산 지역 그 타짜들 토지대감들 부동산 많이 갖고 있고 그러면 부산 신항이나 부동산 값이나 철도망이나 심지어는 가덕도도 다시 시도하나 볼래. 그런 것들의 연결고리들 이런 것들의 머니게임만 내년 2025년도에 화두를 볼래요.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반도체 업황 자체에 대해서 좀 물음표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틈새를 좀 찾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요새 그래도 소부장을 계속 빈집털이 한 걸로 해드리잖아. 어떤 게 있어요? 반도체 퀄리타스 반도체도 했고 칩셋 미디어, AD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도 네. 트럼프 2.0 시대 때 나는 트럼프의 속마음은 대만 중국 주고 TSMC를 미국으로 들어오게끔 만들고 싶어 할 것 같아. 솔직히 메이드 인 아메리카 반도체를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네. 미국은 군함 중축이나 이런 것들을 안 한 거야. 그래서 다 막강하지만 그 사이에 중국이 어마무시하게 따라붙었어. 그래서 구축함이나 이러한 부분에서는 중국이 굉장히 많이 따라왔고 그 다음에 미국이 가장 문제되는 게 상선 날아다니는 거 그냥 갖다 얘기해서 이 수송선 이런 부분을 만약에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만든다면 하나오션 들어와 갖고 여기다가 뭐 이런 상황을 유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선기자재는 조선기자재 자동차 부품주가 겹치는 게 많아. 그리고 또 요거는 또 방산하고 우주항공하고 또 겹치는 것도 많아. 다 밸브든 무슨 정밀 기계 관련된 배열이 이런 게 다 엮여 있어. 네. 요런 것들이 미국에 누가 먼저 들어가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트럼프는 들어온 놈 떡 주고 들어오지 않는 놈 몽둥이 때리는 그런 스타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나는 상반기에 대충 1월 20 취임하고 3월 달까지 막 그 행동대장 강요들이 막 칼을 휘두르 다닐 거 아니야. 거기서 윤곽이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시가상위 종목들보다는 중소형 밸류단에 여기서 혜택을 받는 그러한 종목들이 그게 또 타이밍 맞아서 이 바닥에 사모펀드나 세력들이 같이 붙으면 갑자기 그냥 급등하게 되는 빈집털이 됐으니까 그런 것들의 머니게임이 계속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지수단은 갇혔고
그냥 종목장의 사모펀드 작전장만 이게 잘못하면 1년 내내 간다. 근데 선생님 원래 우리 작년에도 그랬고 연말 연초에는 이제 올 한해 어떤 일들이 있고 잘 정리하고 이제 내년에 어떤 섹터를 봐야 될까요 얘기를 하는데 내년에 섹터를 어떤 쪽으로 우리가 굵직하게 할 때 당연히 그때도 다 변수들이 있었지만 뭐 너무 안개 속이라서 어떤 섹터가 유망하다 뭐 이렇게 굵직굵직 가져가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우리가 대충의 그 밑그림만 그려놓고 거기에서 취사 선택해서 행동을 다르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요새 내가 단타 종목이 왜 이렇게 많아? 간단히 얘기해서 되는 거 같은 섹터 내에서도 되는 거 안 되는 거. 지금 그거를 직관적으로 스스로 세팅을 하고 판단해서 하는 장이야. 대형주 갖고 있는 것보다 그런 것에서 성공률을 자꾸 높여야 되는 장이야.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 그림을 난 이미지화 시키겠어. 이게 어떤 순서, 여기가 우주항공이야. 네. 가서 함께 갔어. 그럼 이거 급락할 때 다음으로 가. 이거 쉬는 한 3개월 동안. 또 이걸 땡겨. 이거 쉬어. 일로 가. 이런 것들을 한 3개에서 5개 묶음으로 상반기는 갈 것 같아. 그게 우주항공, 우크라이나 재건, 드론, 그 다음에 조선기자는 벌써 갔어. 네. 그 다음에 부산 쪽에 에너지를 갖고 있는 이건 부산 쪽은 정치 인맥하고도 연결돼 있고 부산 신항하고도 연결돼 있고 네. 그 다음에 정부 정책의 방향성하고도 연계돼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노려서 트레이딩하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아무도 뭐가 먼저 갈지 예측 불가능 상황이야. 근데 선생님 1월에 이제 CES 있잖아요. 그치? CES 모멘텀으로 좀 조정받고 있는 로봇주가 그래도 한번 좀 빨리 움직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아니, CES에서 이제 가전반도에 나올 만한 것도 뭐가 있겠어요. 자율주행, 로봇 이런 쪽이지 뭐. 그렇지. 그런데 그 CES가 뽑은 10개 화두가 있어. 로봇, 우주, 스페이스. 그 다음에 뭐 까먹었다. 기타 등등. 근데 거기다 로봇도 있고 우주항공도 있고 아니야, 다 거기 또 껴있긴 하네요. 거기에 가장 굵직한 게 하나 있었는데 AI 반도체. AI 반도체. 그게 소부장하고도 연결돼 있거든.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미국에 들어와서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부품단으로 확장시키는 제품과 연결된 것들이 가고 중국하고 경쟁되는 거는 오히려 수업 걸리고. 그럼 가는 쪽에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어요? 최근에 이제 내가 퀄리타스 반도체라든지 칩셋미드라든지 유리기판에 미래 컴퍼니라든지 뭐 여러 가지 몇 개 선택을 했거든. 네. 그런 것들도 연속성은 크지 않아. 근데 여기도 계속 돌리면서 하는 것 같아. 그럼 잘 지켜봤다가 CES 가까이 왔을 때 좀 움직이는지. 아니야, 지금 아니에요? 벌써 움직여.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어, 그쪽도. 나는 그래서 퀄리타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트레이딩을 하고 있어 지금.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에브리봇이나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그냥 12만 원, 15만 원 박스 같아. 그리고 오히려 에브리봇을 더 좋게 보는 건 그건 사모펀드 종목, 그 루닉 같이. 그나마 그 물린 애들이 먹고 나오기 게임이 형성될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지금 아직까지 물린 것들 예를 들면 사면. 근데 요번에 급등시키잖아. 네. 그 다음에 에브리봇, 아지네스텍, 네오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작년에 하려다가 물린 애들. 그리고 다원 넥스뷰 이런 것들을 다 한번 내년도에 한 번씩 더블 이상 해먹을 것 같아. 그런 것들 집중해서 떼오르는 거 기다리고 먼저 풀었으면 이제 아직 안 한 걸로 이동해서 내년 상반기장을 압축해서 하는 것도 사모펀드 머니게임 작전장에는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대응하는 게 낫지 않나. 제 에브리봇 한 번만 봐주세요. 오늘 에브리봇 하락했더라고요. 근데 에브리봇은 지금 거래량의 수급이 안 들어와. 그러니까, 안 들어와요? 안 근데 들어와. 저 CUS 관련해서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근데 제 거- 생각에. 아니 생각하고 수급하고는 좀 보자고. 거래량이 안 들어와. 그러니까 120선 내려와 있고. 그러니까 얘는 22,000원을 뚫어야 나는 간다고 보거든. 네. 그러니까 13,000원, 15,000원 매수야. 근데 22,000원 뚫을 때 한번 팔래. 이게 속도가 내년 1, 4분기에 한번 시도 하나 볼래. 응? 그러니까 역별 종목 중에 역배열. 거래량이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 근데 거래량이 들어와야 되네. 아, 그 차이가 있었네요. 거래량이 윗골이 달리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터져야 돼. 그래서 채를 털어야 돼. 그게 나오나 안 나오나 볼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역배열되어 있는 종목 중에 지금 이 종목 괜찮아라고 했던 종목 있었어요. 뭐 제가 김밥 좋아한다고 하면서 우양? 우양 이번 주에 잘 갔었어요. 그거 팔았잖아. 그래서 그래서 보니까 오늘 좀 하락을 많이 했던데 4,000원 넘을 때 팔고 이제 이것도 뭐하고 엮였어. 오징어 게임. 내가 그랬잖아. 이제 오징어 그 게임 볼 때 김밥 먹고 또 라면 불닭면 먹고 하는 집 불닭이랑 김밥 먹으면 맛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에너지가 나온 것 같아. 근데 오늘 오징어 게임 관련주 연가가 쓴 건 다 급락했잖아. 그러면 3,000원, 3,300원에서는 다시 사도 돼. 그래갖고 근데 우양이 실적은 안 좋잖아요, 안 선생님. 좋지. 그런데 이런 것들은 주도주 트레이딩은 아니야. 그러니까 틈새 트레이딩이라고 봐야겠지. 그런데 지금은 그 틈새 트레이딩이 더 대형주보다는 더 효과적이니까 그런 것들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막 웃으면서 막 얘기했던 우양 잘 잡으신 분들 수익 축하드려요. 아니 한번 팔았어야지. 뭐 축하드리는 게 아니라 파신 분들 축하드려. 팔고, 다시 이제 다음 주에 다시 사세요. 다음 주에 다시 파신 분들. 그러니까 수익이 왔을 때. 근데 선생님 이 수익이 났을 때 이 정도는 팔아도 되는 가격인지 아니면 조금 더 있어야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요새 그런 세력주들은 왠지 첫째 날 파신 분도 있을 것 같고 월요일에 파신 분 있고 화요일 파신 분 있고 수요일 파신 분 있으면 수요일에 파신 분이 제일 잘 판 거잖아요. 나는 이런 목요일이었나? 것들은 30, 50을 기본 모노파동으로 봐. 여기 왔을 때 때리는 거야. 저점 대비 30.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00원이야. 네. 30분 얼마야? 9,000원이니까 4,000원이잖아. 그러면 이게 50%도 갈 수 있지만 이게 데드가 되는 거야. 그렇지. 4,000원부터 팔아줘. 근데 4,000원을 깨. 그럼 다 파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흔들어 갖고 다시 여기 위치 올 때 다시 재매수하는 거야. 그러면서 다음 또 가. 그러면 다음은 요 파동보다 한 10%만 더 늘려. 그럼 40, 50파. 그럼 여기서 또 가면 또 팔아. 그리고 이게 치고 나가야 돼. 거의 61.8에서 100. 네. 이 에너지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게 대부분이야. 그냥 여기서 깔짝거리다 죽고 깔짝거리다 죽고 이럴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각각 그때 판단이 거래량이 평균의 10배에서 20배가 나와야 돼. 20일 평균에. 그러니까 그런 거래. 최근에 우리가 성공한 예를 들어서 KCS나 엑스게이트 봐봐. 시작은 언제? 8월에서 이게 역별 120일이 20일을 뚫을 때가 언제야? 요때야. 그때 지금 그때가 5,000원에서 6,000원대. 그리고 20일을 딱 뚫고 나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각도가 나오지. 거래량 봐. 확실히 거래량이 들어와줘야. 잔잔한 때인데 갑자기 10배 이상씩 들어오잖아. 이런 거래량 수급이 들어와야 돼. 거래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급을 이길 장사는 없습니다. 없다. 거래량. 특히 테마주는 수급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역별에 사서 윗골이 달리고 20일 이평선 거래량이 10만 주야. 네. 그럼 무조건 10배에서 30배, 100만 주, 300만 주 이렇게 증가를 하면서 들어와야 돼. 그런 게 선결 조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2025년 선생님께서 또 다른 화두로 짚어주신 게 또 거버넌스잖아요. 근데 선생님 최근에 보니까 법이 하나 바뀐 게 있더라고요. 인적 분할 때 자사주의 신주 배정을 금지한다라고 합니다. 24일부터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31일부터 시행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자사주 마법이 이제는 불가능해졌다. 그거 나오자마자 뭐라고 했어? DB 팔아. DB 팔아. DB를 인적 분할 시켜갖고 뭔가 하려고 구도 잡았는데
그래서 1,000원짜리 1,600원 갖다 1,300원에 다 샀는데 네. 그날 그런 얘기 나와서 그냥 팔으라고 그랬어. 그리고 DB 팔아갖고 다른 거로 가는 거야. 이제는 인적 분할의 자사주 마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자사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쪼갤 수 없고 이제 소각으로 들어가야 돼. 자사주를 소각하는 식으로. 그러한 에너지로밖에 사용을 못 할 거야. 그러니까 옛날 같이 그 쪼개고 합치고 시나리오는 이제 바꿔야겠지. 그 다음에 요번에 거버넌스 게임으로 그 코오롱 티슈진 코오롱 그룹하고 카카오 그룹은 이제 팔고 사고. 네. 그런데 우리가 짱돌 맞은 거버넌스가 하나 있어. 차바이오텍. 아니 이놈 새끼들은 지금 상황에서 무슨 주주배정.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거를 지난주에 방송 다 끝나고 그 이후에 공시가 나와가지고 30분간 녹화 특집 올려드렸는데 제가 댓글에 또 안내를 드렸어요. 근데 선생님 갑자기 웬 유상증자를 이렇게 2,500억 원 규모로 이렇게 크게 말도 안 되게 갑자기 금요일 이게 참 홍두깨도 아니고. 이거는 나는 스틱 인베스트먼트 호흡이 들어간 것 같아. 근데 이렇게 하면 유상증자 금감원에서 이렇게 허용 안 해주지 않나? 그건 잘 모르겠고 나는 그냥 허용해 줄 것 같아. 또 그쪽 라인들이 그 스틱 인베스트먼트나 여러분들 이 업계 하시면 도영원 회장이나 네. 강신우 그 수석 대표 이분들이 펀드 매니저 세상에서 1세대로 막강하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그러면 전화사채 1,200억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리피싱 시키는 거야. 네. 그리고 기존 그 주주를 다 죽여버리고 지네들끼리 해먹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니네들 얼마나 해먹나 한번 보자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전략 어떻게 됐어? 무조건 시작할 때 30%를 팔든지 아니면 요번에 증자 무시해라. 그럴 분들은 받지 않고 증자 걸려 신주 인수권 그거 파는 그것만 팔아라. 그러면 10,000원에서 나중에 이게 권리락되고 뭐 이렇게 하지만 또 20,000원 넘는 세상 반드시 온단 말이야. 이 스틱 인베스트먼트 얘네들이 어떠한 그 탐욕이 이제 차이스퀘어 상장 때 뭔가 해먹을 텐데 이런 설계를 왜 했나 고민해 보면 딴 거 없는 것 같아. 이제 상속 거버넌스 하는 것 같아. 상속하려고. 대주주하고 그 이 설계자하고 거기서 뜻이 합쳐진 것 같아. 그래서 주가를 박살낸 다음에 이제 자식들 그 상속 그 지분 에너지를 하고 나 차이스케어 에너지 딱 나오면 그때쯤 게임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냥 10,000원 한번 깨나 볼래. 그리고 그거를 끊으신 분은 다시 10,000원 근처나 깨면 그때 들어갔어요. 그리고 3월 달이 신주 상장이야. 시장은 그때부터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내년 3월 때까지는 그냥 10,000원에서 15,000원이나 14,000원 증자 발표고 거기서 왔다 갔다 말 것 같아. 그러니까 스틱 인베스트먼트에 호흡이 들어갔다. 걔네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설계를 왜 그렇게 했는지가 나오겠지. 요게 이제 타이밍 끌게는 내년 3월 정도 봐. 신주 상장시키고. 그때까지는 용 빼는 재주 없어요. 용 빼는 재주 없어. 그 뒤통수 짱또 맞았잖아. 정말 뒤통수 맞은 거예요. 그럼 짱또 맞아갖고 미리 알 수도 없는 내용이고 머리에 피가 철철 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야지. 병원 가야지. 병원 가서 차는 수밖에 없지. 그리고 그거를 나는 조절하실 분들은 30% 팔아갖고 물량이라도 그 안에서 그러면 2,000원 정도 3,000원 집폭하고 물량 들게 하셔야 돼. 이게 쉽지 않을 텐데도 선수들은 그렇게 하시려고 내가 전략을 계속 올려드리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요세장이 딴 거 갖다 다시 오는 승률 확률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 손절하고 딴 거 가서 또 손절당하고 이럴까봐 그래서 가만히 있을 것 같고 신주를 파시든지 아니면 끊었다 다시 밑에 그 종목으로 다시 차바이텍을 뭐 다시 들어가는 그런 호흡으로만 주로 했고 약간 선수 감각이 있는 분들은 약간 우주항공 쪽 뭐 약간 이런 쪽으로 잠깐 갔다가 이게 한 3개월 다른 데서 놀다가 그거 갖고 다시 일로 오시는 그 타이밍을 잡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차바이오텍 관련해서 저희가 또 대응 전략 전달을 해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와서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다음날 월요일에 개장을 했을 때 시간의 하한가가 반영이 되면서 한 30%는 아니지만 27% 정도 하락해서 시작을 했었어요. 선생님 24, 5% 정도? 시가가 11,300원이고 한 1,500원까지 갔다가 오늘은 11,000원이야. 우로. 그러니까 근데 결론은 권리락까지는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그럴 것 같아. 근데 선생님 만약에 그때 끊었다고 하면은 그때 끊었으면 24% 하락한 거를 그래서 끊는 거잖아요. 그때 안 끊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비율 매도를 한다면 다른 섹터로 가는 것도 유효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 20% 정도 오르면 오르면? 한 3, 4천 원? 이제 거기가 벽이 될 테니까 신주 나오기 전까지는. 그리고 10,000원은 지지를 해주려고 그럴 테니까. 네네. 그 기간이 얼마 걸리냐를 좀 확인해 보자는 얘기지. 그리고 그게 움직이려면 이제 2월달 첨생법. 요번에 매드포스 다음 타자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돌거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막 등장하나. 근데 막 그런 거 가도 차바이오텍 못 가는 거 아니야? 못 가지. 유상증자 가격이 일단 있으니까. 아니 못 가지. 그래도 그러한 뭐 강스텐바이오가 됐던 마크로젠이 됐던 이엔셀이 됐던 그 셀 종류들 그런 것들의 순환은 계속되면 그 하단은 지지하게끔 만들지. 첨생법 뭐 줄기세포 이런 모멘텀이 있으니까. 만약에 선생님 유상증자 계획을 철회한다거나 그쪽에서 뭐 주주들이 반발을 해가지고 취소가 됐던 사례들도 몇 건 있더라고요. 철회하는 순간에는 바로 복귀지. 그게 원래 자리로? 그런 상황이 나올 때는 내가 끊은 거를 다시 들어가는 라인을 정해. 그럼 뭐 그 단가가 얼마겠냐? 내가 뺀 가격. 판단가. 뚫으면 바로 또 들어가는 거야. 자, 이제 선생님 이제 올 한 해 다 마무리하고 다음 주는 이제 30일 하루 있고 31일에 폐장, 그러니까 장 안 열고 1일 안 열고 2일, 3일 있잖아요. 3거래일 있는데 다음 주 어떻게 매매할까요? 따지지 마. 지금 흐름이 계속 연속되지 뭐 새로 뭔가 변곡은 1월 7일 정도 잡아. 왜요? 1월 7일. 왜 그때 1월 7일? 삼성전자 4사분기 실적 잠정치 나오는 거 보고 거기서 환율 보고 그다음 1월달 옵션 만기 보고 그리고 1월 20. 그러니까 1월달을 그냥 하루로 볼래. 1월이 하루예요? 하루가 너무 길어. 그 1월 하루로 보면 대충 윤곽들이 다 나올 것 같아. 이 정도 두둑이만 쓰면 됐다. 원래 신년사 발표하면서 국정정책 방향 어떻게 방향하니까 그럼 이쪽으로 집행이 되겠구나 해서 정책 테마주가 올라가는 게 1월인데. 근데 정월 효과 기대하지 마. 그 다음에 지금 오히려 신년에는 뭘 세우겠어? 조용히 넘어가겠지. 그쵸. 그리고 또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하시는 분들이 계속 잘리는데 정책을 뭔가 방향성을 현상 유지 전략이 최고지. 더 이상 데미지는 입지 말고 현상만 유지하라. 이것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주가로 보면 안 빠지는 것도 대단한 거야. 현상만 유지하는 것도. 당분간 1월 그 달까지는 어떤 게 현상을 유지하는지. 어디가 현상을 유지할까요? 우리 2차 전지도 그렇고 뭐 2차 전지는 이제 에코프로 보니까 예고된 가격이 이제 다가와. 우리가 84,5천원대 5자 본다고 그랬잖아. 네. 이제 5자 보고 있어. 그러니까 1월 20일 날 여기서 이제 다 축소하고 뭐 다 때려 또. 뭐 트럼프는 셰일가스를 팔아야 되는데 2차 전지 쪽이 올라갈까요? 그걸로 바닥이 확인돼야 돼. 그런 불확실성 비관론이 올라가네. 그러네. 이렇게 악재가 나오고 현실화된. 그러면 이거는 이제는 악재가 시장의 가격에 반영된 가격이구나. 우리 호재 때 세로나듯이 반대로. 이렇게 악재가 다 퍼졌는데 안 빠지네. 그런 상황이. 그러면서 다른 호흡이 또 들어오는 거지. 그거를 삼성 SDI, 엔솔, 에코프로 이런 거 갖고 확인할래.
알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시장엔 뭐 환율, 정치, 경기, 불확실성 뭐 삼중고예요. 16년 만에 최악의 셈이 탄파다. 지금 뭐 시장이 어렵다라는 얘기 많이 하고 아시아 증시에서도 우리나라 증시가 가장 못난 위축을 받고 있는데 일단 지금 큰 틀로 보고 여기 섹터가 갑니다. 이렇게 막 크게 보시는 것보단 그때그때 나오는 이슈와 이런 걸 보면서 잘 대응하시고 일단 그래도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구하는 방향이 우주, 항공, 셰일가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뭐 이런 것들에 연결된 섹터를 잡아서 어떤 게 갈지 가는 쪽에 단타로 트레이딩하면서 이 전체적인 난국이 진정되는 걸 우리는 환율로 봐야겠지. 그게 확인될 때까지는 비정상적 시장이니까 비정상적 전략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대응하시고 자료 잘 찾아보시고 수시로 또 공부하시고 찾아보시면서 대응하는 힘 길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이 올해 마지막 방송이에요. 2024년도도 여러분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 2025년도에도 잘 부탁드리고 저희는 내년에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이제 월요일 매매만 하시면 이제 올해가 끝나잖아요. 고생하신 시청자분들께 선생님 한 말씀 해주세요. 금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그냥 다 내려놓으시고 그냥 쉬시죠. 딴 거.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내년도 전투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1월 30일이 회장일, 1월 2일이 개장일입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기가 독해요. 독감도 독하고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2025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애정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